안녕하세요, 나이프 리페어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연마 각도, 그러니까 칼갈이 각도에 대한 영상입니다. 오래전에 이 칼 연마 각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는데요. 거기서 조금 더 보완할 필요도 있고 수정해야 될 부분, 그 당시 영상에서 연마 각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도 할 겸 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. 이번 영상을 위해서 지금 이런 세 칼 하나하고 이런 세 칼 하나를 준비했고요. 이 칼 같은 경우는 이번 영상을 위해서 세트로 구입을 했는데 9월 말경에 제가 주문을 했는데 아직도 이 세트 칼이 도착을 안 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영상을 미뤄서 제작을 할까도 했지만 아무래도 너무 길어질 수가 있어서 이 칼 하나만이라도 보여드리는 게 낫다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됐습니다. 칼이 세 칼일 때 어떤 연마각으로 연마되어 있는지 실제로 보신 적이 아마도 없으실 거예요. 제 경우는 세 칼을 살 때 가끔은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두꺼운 날 그리고 얇은 날이 갖고 있을 때 어떤 연마각을 갖고 있는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직접 보시기 편하도록 그렇게 영상으로 한번 제작하면서 보여드릴게요. 이 연마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구가 필요합니다. 이건 예전에 제가 만들어 놨던 도구고요. 실제로 연마각을 확인할 때 가끔은 사용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디지털로 된 연마 각도기, 그냥 각도기예요. 연마 각도기라고 부르기는 조금 그렇고 각도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. 영상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바로 각도를 측정하러 가보겠습니다. 각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연마 각도기를 이곳에 이렇게 고정을 할게요. 이 연마 각도를 확인하는 이 도구를 이렇게 고정을 했고요.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숫자들이 써 있습니다. 실제 각도고 이게 0부터 5도, 10도, 15도, 20도 이렇게 각도가 표시된 이런 도구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각도를 그대로 표시를 해서 사실은 이 각도대로 연마각이 확인되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지난번에 이 도구로 연마 각도를 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조금 헷갈렸던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찍었습니다. 이 각도기가 어떤 식으로 측정되는지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측정을 바로 해볼게요. 우선은 여기 보이는 이게 레이저 포인트입니다. 이렇게 누르면 저기 끝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가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가 저 끝으로 찍히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네모칸을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이걸 직각으로 보잖아요. 위, 세로, 옆, 가로, 이 각도를 우리가 보통 직각 90도로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거울이 있다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았을 때 이 각도가 90도가 되겠죠. 그럼 이 거울을 이 공간에 놓았을 때는 이렇게 놓을 때 90도의 각도를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 끝에 90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칼을 봤을 때 반반씩 본다면은 말도 안 되는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.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는다면은 양쪽이 2분의 1 반반이 되겠죠? 그러면 45도가 됩니다. 그럼 레이저 포인트를 저 거울에 쏘았을 때 이 각도가 이곳 90에 찍힐 거예요. 내가 45도로 레이저를 쏘고 45도 각도로 왔기 때문에 90이 찍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90이 실제로는 90이 아니고 2분의 1, 그러니까 45도의 각도를 갖게 되는 거죠. 이게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 끝에 써 있는 저 각도들이 실제 각도가 아니고 거기서 2분의 1,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해주는 게 진짜 이 연마각에 대한 각도입니다. 그럼 이 거울을 이 레이저 포인트가 비추면서 꺾여서 나갈 수 있도록 이 45도의 각도를 갖고 있는 이 거울을 옆으로 살짝만 이동해 보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레이저 포인트를 쏴 볼게요.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저 끝에 빨간 점이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 거울은 45도의 각도를 갖고 있고 레이저에 맞아서 저 90이 써 있는 저 위치에 레이저 포인트가 찍힌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
이런 식으로 연마 각도가 표시가 됩니다. 그럼 거울을 치우고 칼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는 이 칼입니다. 세 칼의 연마 각도를 갖고 있고 세 칼의 날끝을 갖고 있는 칼이고요. 그대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. 여기 0점에 딱 맞춰서 칼을 올려놨고요. 이제 레이저 포인트를 쏴보겠습니다. 이렇게 쐈을 때 지금 저 끝에 보이는 레이저 포인트가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좀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가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이 칼은 지금 양날각일 때 한쪽당 15도 정도의 연마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. 그럼 바로 이 칼, 일본에서 생산되고 좀 더 얇고 좀 더 고가의 일본 칼을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. 연마각 측정 후에 이 날끝에 만들어진 이 연마 방식에 따라서 조금은 변화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영상 뒤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좀 더 참고가 되실 거예요. 연마하시거나 아니면 관리하시거나 아니면 사용하실 때 좀 더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상 뒤쪽에 그런 자세한 부분들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칼을 올렸고 이제 레이저 포인트를 쏴볼게요.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를 쐈을 때 저 5에 써 있는 저건 연마각은 아니고 저게 날면에 대한 각도고 실제 각도는 잘은 안 보이네요. 약 30도, 그러니까 한 15도의 각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지금 연마각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을 끄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불을 끄고 쐈을 때 이렇게 지금 보이는 저 30 정도의 숫자에 연마각이 표시된 걸 볼 수가 있어요. 옆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연마각이 지나가면서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 칼도 약 30, 그러니까 2분의 1 했을 때 15도 정도의 한쪽 15도, 한쪽 15도의 연마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.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칼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한 줄, 그리고 30에 한 줄, 이렇게 두 개가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하나만 표시가 되고 하나는 흐릿하게 표시되는 건 이 날끝이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표시되는 이 레이저 포인트 그 밝기가 다르게 나옵니다. 그 차이는 이런 제품을 가지고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면 이 반짝거리는 이 부분에 레이저 포인트를 쏘고 각도가 표시된 그 부분에 어떤 식으로 비춰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 차이를 확인시켜 드릴게요. 이렇게 쏘면 저 90도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빨간색이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처음에 거울하고 다르게 저 찍히는 부분이 흐릿하게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시 이렇게 찍어보면 흐릿하게 빨간색이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거울을 놓고 똑같이 한번 찍어 볼게요. 보시는 것처럼 빨간 점이 명확하게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날끝이 얼만큼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흐릿하게 찍힐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, 첫 번째 칼하고 두 번째 칼의 차이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세 칼일 때 연마각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는데요. 세 칼일 때 그리고 연마하실 때 너무 저각으로 연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저각보다는 적당한 각도, 약 10도에서 15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괜찮지만 10도 이하로 내리는 건 권해드리진 않습니다. 이게 이 날면 같은 경우도 이 중심에서 봤을 때 이 날면에 대한 각도도 있습니다. 그래서 각도를 너무 내리게 되면 이 칼면에 불필요한 손상을 줄 수 있게 돼요. 그러면 나중에 지우기도 어렵고 실제로 보기에 좋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얇은 날을 갖고 있는 이런 지금 세 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눕혀서 연마하시기보다는 날끝이 충분히 얇기 때문에 15도 연마를 해도 날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거나 날이 심하게 둔해진다거나 이런 건 덜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세 칼일 경우에, 그리고 이 많이 얇은 날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너무 저각으로만 연마하시는 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고, 그래서 세 칼로 이렇게 연마 각도를 측정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. 실제로 이 칼보다는 이 칼이 날끝 이 두께가 얇습니다. 그래서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같은 15도 연마에도 이만큼의
지금 연마면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. 좀 더 얇은 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얇게 연마면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같은 각도에서 연마를 해도 지금처럼 이 칼과 이 칼의 두께 차이 때문에 같은 15도 연마를 한 상태지만 좀 더 두꺼운 연마 라인이 만들어지고 조금 더 얇은 연마 라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이 세 칼의 연마 각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. 영상 이 뒤쪽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연마 각도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. 실제로 지금 이런 제품들, 그러니까 이런 도구들을 집에서 구비하시고 연마 각도를 측정하실 수는 사실 어렵잖아요.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A4 용지를 이렇게 판판한 곳에 놔주세요. 그 다음은 칼을 가지고 여기부터 살살 올려가면서 날 쪽이 걸릴 때까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. 이렇게 놓고 이렇게 칼등을 올려가면서 칼을 좌측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. 처음부터 칼을 이렇게 놓고 칼등을 천천히 이렇게 올리면서 왼쪽 방향으로,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주세요. 그럼 지금 딱 걸리면서 종이가 썰려 나가는 부분이 생깁니다. 이 부분에 칼날이 걸려서 종이가 이렇게 썰려 나가는 부분이 생깁니다. 뒤쪽에서 보면 이렇게 칼을 놓고 올리면서 진행을 했을 때 이 부분, 이만큼이 이 칼이 갖고 있는 연마 각도를 말합니다. 여기서 그럼 이 연마 각도는 또 어떻게 확인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연마 각도는 우선 이런 제품은 없으시겠지만 먼저 확인을 해드리고 다음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 이렇게 각도가 표시되는 거고요. 이렇게 좌우로 움직였을 때 각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을 이 칼날 쪽에 올려서 각도를 한번 측정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. 딱 붙여서 놓고 이렇게 0점을 잡고 마찬가지로 옆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칼등을 살살살살 조금씩 올려 볼게요. 이렇게 지금 여기에 딱 걸리는 게 느껴집니다. 실제로 잘 보이진 않는데 이 부분이 지금 썰리고 있어요. 현재의 각도 한 15도 정도 왔다 갔다 하네요. 그러니까 우리가 각도기를 갖고 이 각도를 확인을 했을 때 그 각도에 딱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나는 이 제품, 이 각도기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확인하나요?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서 다음 방법, 진짜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이렇게 보면 여기 각도가 표시가 돼 있어요. 그런데 이 각도기는 요 위에서 만드는 방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측정을 하냐, 이렇게 잘라주면 15도 각도, 이렇게 잘라주면 30도 각도입니다. 마찬가지로 칼을 눕힌 상태에서 15도 각도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지금 딱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이 상태라면은 15도 정도의 연마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. 만약에 이 각도가 10도짜리다 그러면 걸리지 않고 이 안쪽까지 잘 진입을 하겠죠. 그러면 15도로 측정을 해주시면 확인이 될 거예요. 그리고 30도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걸린다. 이 끝에 30도에 도달하기 전에도 지금 많이 각도가 남는데도 걸린다. 그러면 이 30도보다는 아래쪽 저각으로 연마된 겁니다. 각도기 세팅은 15도 각도, 30도 각도 뭐 원하시는 대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각도를 주고 그 각도기로 확인하시면 되고요.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초기 날이 어떤 연마 각도로 그리고 연마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정확히 나는 몇 도인지 확인해야 되겠다 하면 이런 간이보다는 아까 보여드렸던 레이저 포인트나 연마 각도, 디지털 각도기를 이용해서 확인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.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 색깔일 때, 이 얇은 날일 때, 이 날 끝은
아주 가볍게만 연마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이 사용감을 계속해서 지속하시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너무 저각이나 너무 과도한 연마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알겠죠?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깜빡할 뻔 봐서 영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이 색깔 같은 경우, 여기 있는 이 색깔 같은 경우 날끝을 레이저 포인트로 확인해 봤을 때 뿌옇게 나왔잖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보면 이 날끝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고정이 잘 안 돼서 이 날끝이 생각보다 거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확인이 되죠? 이렇게 옆으로 틀어보면 이 부분들도 굉장히 거칠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마치 이나간 것처럼 보입니다. 그리고 맨 끝에 아주 미세한 부분들은 약간의 버핑으로 마감된 걸로 보이네요. 이렇게 날이 만들어진 칼 같은 경우는 레이저 포인트로는 그렇게 흐리게 표시가 되지만 실제 날은 이렇게 올리기만 해도 밑으로 내려갑니다. 내려가면서 종이를 썰어내죠. 이 칼 무게만으로도 A4 용지 하나 정도는 순식간에 내려가면서 썰어내게 됩니다. 이게 연마 각이나 연마 정도에 따라서도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 날끝이 얼만큼 얇은지에 따라서 이 차이를 주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주 얇은 이 칼 같은 경우는 조금만 연마해도 이 날끝이 빠르게 두꺼워지기 때문에 재연마 한두 번 해도 지금처럼 이런 성능이 확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. 과도한 연마는 피해 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. 그럼 진짜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이건 커터칼입니다. 커터칼도 한번 레이저 포인트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. 하나만 빼서 이 커터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레이저 포인트를 찍어 볼게요.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가 찍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연마 각도는 30도에 찍히는 걸 볼 수가 있고 약 15도의 연마 각도로 연마된 거예요. 30 나누기 2 해서 15도입니다. 커터칼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판판한 면이 있고 이 위쪽 부분이 1차 연마각, 그리고 저 끝에 미세하게 빛나고 있는 부분이 2차 연마각입니다. 이 2차 연마각을 보통 우리는 이중각이라고도 부르는데요. 시칼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2단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이중각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, 실제로는 저 2차 연마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칼에서는 뭐 이중각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.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가 있고 요 끝에 이렇게 하나가 더 있어야 이게 이중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레이저 포인트로 찍혔을 때 이 앞단에 찍힌 연마각, 그리고 저 뒷단에 찍힌 연마각이 표시가 되는데 그 연마각이 이 1차 연마각, 이중각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차 연마각이 찍히는 부분이 레이저로 표시되는 겁니다.